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주부님이 시어머니라는 사람 때문에 큰 고통을 겪다가 시모의 과거가 낱낱이 파헤쳐져서 통쾌하게 한 방 날려줬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세상이 좁다 좁다 하지만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사람이 정말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던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겠다고 생각하게 된 충격적인 내용이랍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학원 강사인데요. 고등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나름 연봉도 괜찮은 편이죠. 1년에 7, 8천만 원 정도는 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정도면 꽤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 남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남편의 직업은 의사거든요. 전문 의를 달고 이제 그래도 경력이 4, 5년 차 정도가 되었네요. 사실 저희 둘만 놓고 보면 이렇게 사연을 보낼 정도로 그다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둘 다 자기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저희는 부딪힐 일이 없어 크게 싸워본 적도 없고 벌이도 비슷해서 생활비도 공평하게 거의 반반씩 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피차 바쁜 건 매 한 가지니까 집안일도 정확하게 나눠서 반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의사 남편을 얻었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풍요롭게 살 것이다 오해를 많이들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모든 걸 반반씩 내고 반반씩 하기 때문에 저희 집은 다른 집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도 나름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남편에게 뭘 기대하거나 얻은 적도 없고요. 물론 더 시간이 흐르고 남편의 경력이 쌓여서 저나 저희 어머니가 병원을 다닐 일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딱히 병원에 갈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사 남편을 얻어서 아주 대단히 호강을 하는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연의 주인공이랍니다. 제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거든요. 저희 둘의 결혼 생활에는 이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아주 큰 문제로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처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를 깔보고 무시했어요. 당시는 제가 강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연봉도 적은 편이었고 또 저는 일찍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밖에 안 계시거든요. 시어머니는 편부모 가정에 연봉도 쥐꼬리만큼밖에 못 받는 애가 의사 집안에 가당키나 하냐며 저를 만나실 때마다 탐탁지 않다는 그 표정 말투를 가감없이 드러내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연애까지만 하고 결혼을 안 할까도 생각했었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경우가 없는 사람인 줄도 몰라서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상견례 당일 저는 정말 처음으로 저보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을 때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다니까요. 저를 포함해 남편과 시아버님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또 분위기를 초칠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본인들만 믿으라며 잡았던 상견례 당일이었습니다. 상견례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표정이 영 안 좋던 시어머니가 결국은 시아버님과 싸우더라도 자기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결국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다은아, 넌 꼭 이 결혼을 해야겠니? 너 우리 하진이 좋아한다며? 그럼 수준이라도 좀 올려서 오든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 와이프인데 수준이 너무 딸려서. 아휴,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와야 하니? 난 어차피 반대인데. 당신 왜 그래? 내가 이럴까봐 당신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와서 애들 결혼식에 초를 쳐? 시아버님이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그만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거 보라고요, 저거. 상견례 자리에 저걸 옷이라고 입은 거야? 이런 집안에 어떻게 우리 의사 아들을 보내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의사가 무슨 벼슬이라도 돼요? 다은이도 멋있는 일을 하는 아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이 말려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치시면서 네가 그렇게 멍청하고 눈이 낮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잘 나가는 애들, 집안 좋은 애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애니? 계속되는 폭언과 비교로 상견례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고 삭막해졌고 저와 어머니는 속이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져 남편이고 뭐고
이런 집에 시집가면 고생길이 훤할 것 같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입을 막고 자리를 뜨려는 저와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님은 약사로 인자하시고 현명한 분이셨어요. 어쩌다가 저런 시어머니를 얻으셨는지 항상 의아했었죠. 다은아, 미안하다. 당신 그만하라고 했지? 더는 좋게 말 못해 놔도?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좋은 자리에서. 당신은 나서지 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아들 의사예요, 의사. 어떻게 저렇게 평범하지도 못한 가난한 편부모 가정집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왜 가느냐 말이에요. 저런 집에서 나중에 뭐 병원이나 하나 차려주겠어요? 우리 아들 등골이나 빼먹겠지. 그만하라고 했지? 당신은 그렇게 잘 살았어? 왜 사람을 그런 걸로 판단해? 이 녀석 한창 방황할 때 잡아준 게 다은이야.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당신이 같이 살 것도 아니면서 왜 큰 소리를 치고 분위기를 망쳐? 그만해. 아유, 사돈, 제가 미안합니다. 아내가 실수를 크게 했네요. 제가 대신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 다은이도 안고 사돈도 그만 앉으시지요. 저와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렇게까지 나서서 저희를 대변해주고 또 감싸주려고 하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얼굴을 보고 겨우 참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상견례장에서 시모의 갑질에 폭발 일부 직전이었지만 남편과 제 편을 들어주시는 아버님,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냥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겨우 참을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전 불안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시모라는 사람과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뿐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모의 시월드가 시작되더라고요. 사람 성격 어디 안 가더군요.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가자 별것도 아닌 일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비를 거는 게 하루의 낙 같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 무시, 멸시, 폭언 등이 난무했지요. 그 정도는 애교였어요. 물론 제가 며느리라고 네네 하고 당하고 있어줄 만한 성격도 아니었지만요. 저희들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얘, 결혼했으면 끝이니? 결혼을 했으면 종종 안부 전화도 하고 찾아뵙고 그래야지. 이래서 내가 교육 못 받은 애, 편부모 가정집에서 자란 애들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거다. 의사 남편은 뭐 그냥 얻어가니?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가 죄다 시어머니 데리고 백화점 가서 풀세팅도 해주고 남편 기죽지 말라고 명품으로 둘러준다는데 너는 주제에 우리 집안 같은 엘리트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서 돈이 안 되면 몸으로라도 때우든가. 시댁에 감사하다고 매일 큰절을 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디서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게 하니?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안부 전화 자주 드렸을 겁니다. 전화하실 때는 제가 아무리 며느리여도 이런 식으로 통화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못 배우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어머니도 편부모 가정집에서 나고 자란 자식인가 봐요? 이게 진짜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아, 네 어머니한테 배웠나 보다. 그치? 딱 봐도 무식해 보이는 게 그 나이에 관리도 안 하고 손은 또 왜 그렇게 까슬거리고 두툼한지? 막노동하는 노동자들 손 같더라니만. 일만 하느라고 자식 교육을 똥으로 시켰나 보네. 꼭 어머니는 저에게 논리로 질 것 같으면 저희 어머니를 끌고 오시네요. 그러면 이길 것 같으세요? 어머니야말로 무식한 티 내지 마세요. 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개똥 같은 통화는 더 못하겠어요. 어머니 끊을게요. 심심하시면 산책이라도 하시고 그러세요. 너 끊기만 해? 너 어디야? 이게 아주 결혼했다고 배는 게 없나? 저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네요. 참아도 보고 울어도 보고 화도 내봤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저 자세로 내내 하고 알겠다고 하면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서 방향을 바꾼 것이었어요. 차라리 독한 년 나쁜 년 소리를 듣더라도 강하게 나가자. 그게 제가 2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하면서 생긴 스킬이었어요.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셔서 그런지 의사 아들을 둔 어머니는 다 그런 거라며 말끝마다 우리 의사 아들을 달고 살았답니다. 또 있어요. 자고로 의사 집안의 며느리는 이라는 말까지도 어머니가 밀고 있는 유행어였죠.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끌고 와 저를 도발하는 것도
처음에는 무시로 일관했어요. 그냥 네라고 해드리자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를 어찌나 깎아내리고 깔보는지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감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문자가 수십 수백 통이 와 있고 문자까지 차단하면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해서 더 미칠 노릇이었어요. 차라리 전화를 받아주는 게 낫지 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까지 찾아올까 봐 그럴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적게는 2주일에 1번, 길게는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시어머니의 전화, 그 개소리들을 들어줘야 했죠. 시어머니는 이상한 집착이 있었어요. 저를 어떻게든 굴복시키고 말 잘 듣는 며느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다고 할까요? 의사 집안은 그런 거라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굴복시키려고 작정을 하러 온 날 시어머니는 예상 외의 변수에 제대로 당해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우습고 신이 나서 통쾌할 지경이죠. 그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학원도 쉬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날이었어요. 하필이면 남편이 당직이라서 집에도 못 오는 날이었는데 어찌나 몸이 저리고 아픈지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혼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에서 마냥 누워만 있었어요. 저는 잔병이 없는 대신에 1년에 1번 정도 아플 때 아주 호되게 아픈 스타일이었는데 그날이 딱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열은 39도까지 올라갔고 기운도 없어 뭘 먹지도 못하니까 제가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아는 어머니가 저의 연락을 받고 와 계실 때였어요. 쿵쿵쿵 발소리가 들리고 바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역시나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는 어쩐 일로 또... 아니 사돈, 이 늦은 시간에... 또 왜?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온 거니? 내 아들 집인데 못 올 게 뭐니? 그냥 오는 거지. 그리고 사돈이 계셨네요. 남편 안 온다고 신이 났나 보다 너는? 내 아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혼자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꼴 봐라. 아 사돈, 그런 게 아니라 애가 정말 많이 아파서. 아프기는 무슨. 저희 어머니는 싫어도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추는데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저희 어머니를 나무라듯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도 1살 더 많은데 말이죠. 허영심이 가득한 시어머니와 달리 사치를 좋아하지 않아 편한 옷에 편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뿐. 참고로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차로 40분 거리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거리를 툭 하면 택시를 타고 왔으니 저희 시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너는 시어머니가 왔는데 침대에 그렇게 앉아서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몸살이 너무 심해서. 나 일찍 가라고 지금 연기하는 거냐 쇼하는 거냐. 시어머니가 왔으면 차라도 내오고 편히 앉아서 쉬다 가시라고 자리라도 깔아주는 게 맞지. 어디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 아휴, 저런 게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고 원. 시어머니가 슬슬 또 저한테 시비를 걸 준비를 하자 어머니는 부탁하듯 말씀하셨어요. 사돈, 오늘은 이 아이가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오늘은 사돈께서도 더 계시는 게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날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가 주세요. 일도 겨우 쉬는 거라 내일이면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직 얘 몸 상태가 많이 좋질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의 저자세의 모습에 너무 기분이 업되신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는 더 신이 나서 떠들어대더군요. 그러게 얼마나 번다고 의사 남편 뒷바라지나 잘하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잘하지. 학교도 아니고 꼴랑 학원 같은 데서 주제에 선생질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저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돈, 명색이 의사 남편을 둔 집인데 꼬락서니가 그게 뭐예요? 창피하게. 여자가 나이가 들면 더 잘 꾸며야지. 옷은 뭐 어디 시장 바닥에서 주워 입은 거예요? 저는 아픈 와중에도 듣다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봐.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침대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제가 얘를 예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할 줄 알지. 어른 공경이나 예의 범절은 어디 개밥으로 줬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저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시어머니는 싫다며 버티고 계시더군요. 제발 나가시라고요. 싫다고. 여기 내 아들 집이야. 그럼 내 집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왜 나가? 5분 정도 그렇게 계속된 실랑이에 옆집 아주머니가 시끄러웠는지 문을 두들겼어요. 저는 겨우 아픈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고 아주머니가 누구랑 싸우기라도 하는 거냐고 걱정해 주시며 묻더군요. 이사하면서 인사를 나눴었는데 친해져서 종종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사이라 아주머니의 등장에 괜히 울컥해졌어요. 내 편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었죠.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옆집 아주머니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자 자신의 욕인가 싶어 궁금해진 시어머니가 문 쪽으로 오시더니 집안일에 신경 끄시고 본인 일이나 보세요, 아줌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뭔가를 발견하신 듯 시어머니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말했어요. 잠깐만, 너 옥순이 아니여? 뭐라는 거야? 내가 무슨 옥순이야? 저요? 참나, 사람 잘못 보셨거든요? 저도 당연히 아주머니가 착각을 하시는 줄 알았죠. 갑자기 무슨 옥순인가요? 저희 시어머니의 성함은 이선희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옥순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더구나 엄청 당황해 하시는 게 역력했습니다. 고개도 돌리면서 일부러 얼굴을 못 보게 하려는 것도 같았고요. 옥순이 맞잖아 너. 야, 이옥순. 그렇게 찾아다닐 때는 꽁꽁 숨어서 보이지도 않더니만 이렇게 다 보네. 이 천하에 썩을 거사. 하면서 아주머니는 순식간에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저는 아픈 기운도 다 사라지고 너무 놀라서 아니 아주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며 아주머니를 말렸지만 기운이 어찌나 좋으신지 덩치도 크셔서 저와 어머니가 달려들어도 아주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교양 그렇게 뭘 못 배우니 말하니 하시던 시어머니는 놀란 눈에 손까지 벌벌 떨면서 오만 욕을 다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아주머니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너 이옥순, 너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거사. 내 인생, 내 돈 다 돌려놔. 내놔. 그럴 거면서 내 남편을 왜 뺏어갔어? 이 썩을 거사. 저와 어머니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기가 막혀서 말리는 것도 포기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면서 아주머니에게 하염없이 맞고 있었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발버둥을 치다가 옷이 다 찢기고 떨어져 누더기가 된 상태로 신발도 못 신고 겨우 아주머니의 손에서 빠져나가 그대로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꽁지 빠져라 달리는 꼴이 너무나도 웃겼어요. 아주머니가 한 소리가 거짓이라면 진짜 억울한 일이었다면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잠깐 들렸던 그 기상천외한 말들이 모두 사실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도망가는 시어머니를 잡으려고 따라가는 아주머니를 잡고 저는 무슨 일인지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차피 도망가봐야 시어머니라서 다시 금방 잡을 수도 있다고 했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아주머니는 물을 한 잔 벌컥벌컥 마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수십 년을 넘게 찾아다녔는데도 못 찾았는데 바로 이렇게 옆에 두고 몰랐던 거냐며 한숨을 쉬고 너무 흥분하셨는지 거친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저만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 같아서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 저희 아버님과 남편 앞에서도 해주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도 잡을 겸 같이 시댁으로 가시죠.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고 남편이 당직이니까 3일 뒤 어떠세요? 난 좋아. 갈 때 이야기만 해줘 세댁. 그렇게 저희는 약속을 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집에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생각은 못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복수를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데려갈 거란 생각을 못 했는지 참 미련하죠. 그렇게 3일 뒤 남편의 휴일이 되었어요. 저는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과 시댁으로 갔고 시댁에는 잔뜩 긴장한 표정의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시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따라오신 아주머님은 밖에서 차를 대기시켜 놓고 등장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죠. 대화의 분위기가 갖춰지자 저는 아주머님에게 신호를 줬고 시어머니는 다시 만난 아주머니를 보고 손을 마구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해줘야겠는데? 네, 아버님. 시어머니는 신분도 나이도 이름도 다 가짜인 사람이에요. 진짜 이선희 씨는 여기 아주머니세요. 그렇습니다. 실은 원래는 과거에 둘은 오랜 친구였대요. 어머니가 안 계신 데다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밑에서 가난하게 크며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던 시어머니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중산층의 선희 아주머니를 항상 부러워했다네요. 자기는 계속 불우한데 부모님을 잘 만나 잘 나가고 잘 지내는 것 같은 선희 아주머니가 너무나 부러웠던 시어머니는 차차 그 부러움이 변질돼 선희 아주머니의 인생을 다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고 싶었고 남편을 빼앗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희 아주머니는 자신의 남편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채 자신의 친구 사정이 안타까워서 틈틈이 돈을 빌려주기도 했었대요. 그 금액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했고요. 나중에 성공하면 꼭 갚으라면서 도움도 많이 줬었는데 시어머니는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 친구의 인생이 부럽다 못해 탐이나 그런 아주머니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었죠. 그 돈으로 예쁜 옷 사입고 잔뜩 꾸민 시어머니는 선희의 친구라는 명목으로 아주머니의 남편을 따로 불러내 종종 만남을 가졌고 아주머니도 모르는 사이 둘은 꽤 깊은 관계가 되어 있었답니다. 둘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 따져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고 심지어는 돈도 빌린 적이 없다며 잡아떼더랍니다. 네가 좋아서 준 거지 내가 달라고 한 건 얼마 되지도 않잖아. 증거 있어? 라면서요. 뺏었으면 잘 살기라도 하든가. 나중에는 내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우리 엄마랑 아빠 이름까지 팔면서 나인 척 행동하면서 내 남편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며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지. 너 그 남자 직업이 약사라고 했냐? 시아버님은 눈이 커져서 시어머니를 경멸하는 듯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듯 손을 계속 떨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 같아 보였고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다 설명해. 그리고 저분 말이 다 사실이야? 말 좀 해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못했어요.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따발총 쏘듯 따지며 말씀 잘하시던 분인데 정신이 나가버리신 것 같았죠.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소문의 약사신가 보네. 남의 집안 파탄 내놓고 그렇게 뺏어간 내 남편에게까지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뺏어놓고 신분 세탁해서는 당신하고 만난 거예요. 부모님 이름이 이진수, 박경란이라고 안 하던가요? 저희 부모님 이름, 직업, 저한테서 죄다 주워들었던 정보들을 흘리고 다니면서 집안 좋은 척 처음부터 자신은 이선이었던 것처럼 어찌나 말을 하고 다녔는지 저도 10년 전에 그렇게 찾아도 없던 이유가 저인 척 사칭을 하고 다녀서라는 걸 알았네요. 그리고 이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드님 유전자 검사는 해보셨어요? 시아버님은 뒷목을 잡았고 경멸하듯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가 만든 거라고. 신분만 빌렸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사실이었어. 아니잖아. 너 내 전 남편 버리고 도망가서 약사랑 결혼하겠다고 갔을 때 임신한 상태였잖아. 몰랐을까 봐?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경련을 일으키며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는 것 같았어요. 반항할 기운도 잃었죠. 남편도 너무 놀랐고 저도 제가 들었던 것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와 도대체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왔던 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더군요.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 하면서 말이죠. 아주머니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자신에게 받아가고 빌려갔던 돈의 액수, 그리고 이후 본인이 들은 전 남편에게 들은 불륜 과정, 신분을 이용하고 다녔던 경로, 의도적으로 아버님에게 접근했던 이유, 본인이 들었던 지인들의 증언과 증거,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떠난 자리, 시댁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요. 시어머니가 어떤 경로로 시아버님을 알게 됐고 언제부터 접근을 했고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분만 아시겠죠.
아버님이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종종 좋아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다. 사정이 다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으니 대충 예상되는 건 순진한 시아버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잠자리를 가지고 원래부터 임신을 한 상태였으면 아버님의 아이라고 책임지라고 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남편은 이후 아버님과 유전자 검사를 했고 유전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어요. 시아버님은 거짓 덩어리인 시어머니와 더는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셨고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집안을 따지고 직업 따지고 신분 재산으로 사람을 나누더니 기본이 안 되고 못 빼어먹은 사람은 결국 다 본인인 거잖아요. 시아버님은 유전자가 뭐가 중요하냐며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자식이라며 달라질 것은 없다고 품어주셨어요. 지금은 저와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며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보다 당직이 많고 자기 시간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시아버님하고 종종 같이 데이트도 하고 좋은 곳도 다니고 있어요. 시아버님은 다행히 훨씬 편해지셨고 좋아 보이시고요. 다시 바닥으로 간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가끔 궁금하긴 해요.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려서 후회도 되고요. 이렇게라도 하고 싶네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옥순 여사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전 내일 또 찾아올게요.